요 며칠 TV를 틀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전무후무한 파급력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처음에는 사스, 메르스 같이 진압이 가능할 것이라 여기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기댈 곳은 백신과 자가면역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률이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독감처럼 개인이 조심하면서 생활하자는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 위드 코로나 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꽤 있지만 정작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를 말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데요. 바로 이 위드 코로나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원초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의식주일 텐데요.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인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자체가 큰 축복이겠지만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며 옹알이를 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언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다양한 만큼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다양한데요. 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는 영어를 전 세계 공통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자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영어만 잘해도 마치 지식인처럼 보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지금은 워낙 영어가 보편화되고 영어를 배울 기회도, 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갈 기회도 많아져 수준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죠. 바로 코리안 플러스 잉글리시, 콩글리시로 탄생한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영어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영어를 가장 많이 전파했던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콩글리시의 대부분은 일본식 영어 표현의 발상이나 발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콩글리시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낸 콩글리시 단어 중 하나죠. 이 콩글리시 중에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의외의 단어들도 꽤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닝콜, 체크카드, 아이쇼핑 같은 말도 모두 대표적인 콩글리시입니다. 모닝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울리는 알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아침에 하는 전화 정도로 직역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뜻과 같은 말을 찾으며 웨이크업 콜이 맞는 말입니다. 또 요즘 넘쳐나는 쇼핑 수단에서 사람들의 취미가 되어버린 쇼핑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 아이쇼핑도 대표적인 콩글리시 단어인데요. 우리는 아이쇼핑을 실제로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눈으로만 하는 쇼핑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영어권 나라에서는 창문 너머로 구경한다는 윈도우 쇼핑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영어권 단어가 존재하는 콩글리시도 있지만 아예 전혀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콩글리시도 있습니다. 옆구리가 시린 계절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솔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 솔로를 예술 분야에서 독주나 독창을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뜻으로는 싱글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도 독일에서 유래된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를 뜻하는 파트타임 잡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콩글리시로 믿고 있는데 알고 보니 순수 우리말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흔히 단체 스포츠 경기나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여러 명이서 기쁨을 표현할 때 대표 한 사람을 공중에 띄워 던지는 행가래도 당연히 영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순수 우리말인데요. 예전 가래라는 농기구를 사용하던 시절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하는 가래의 특성상 사용 전 손을 한번 맞춰보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흥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에누리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영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어 같기도 하지만 이 말도 의외로 순수 우리말인데요. 값을 깎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일본식 한자인 할인이나 영어 박앤세일에서 파생되니 세일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다음부터는 물건을 살 때 당당하게 에누리 안 되나요?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콩글리시는 과거 영어가 비영어권 나라에 급격하게 퍼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빌려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했었는데요. 유래만 영어를 사용했다 뿐이지 현재는 영어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한국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등 여러 한류 콘텐츠들의 인기로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오히려 우리나라의 콩글리시가 영어에 편입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올해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록된 한국어 중 콩글리시, 스킨십, 파이팅 등은 대표적인 콩글리시
콩글리시 단어들 중 하나죠. 콩글리시 외에도 정식 한국어와 신조어 26개도 동시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 OED에 등재됐는데요. OED는 올해 등재된 새로운 단어 1650개 중 한국어 26개를 별도로 소개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해줘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는 역시 K-드라마와 K-팝, K-뷰티들의 인기에 걸맞게 K-접두사가 붙은 단어들도 있었고,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인지 언니, 오빠 같은 단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유력신문 더 타임스는 아예 한글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언택트 등과 같이 콩글리시라며 영어권에서는 쓰이지 않는 콩글리시라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구글에서 위드 코로나를 검색하면 어떠한 사전적 정의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처음 들은 영어권 시민들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평생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오역하기 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타임스는 한국인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며 우리의 독자적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통해 한국의 콩글리시에 대해 좋은 인상만을 심어주지 않은 것은 분명했는데요. 사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처음 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으로 밝혀져 대한민국이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공포심이 고조화되었던 2020년 4월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에는 당시 일본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위력에 대한 기사가 줄을 이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이 일찍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로 접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도심에서 시골까지 모든 분이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가피한 공존이나 새로운 시대를 뜻하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죠. 당시 백신의 보급률도 낮았던 대한민국에서는 5월 말 아주경제신문이 일본의 기사를 번역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6월 말부터 우리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8월쯤 접어들었을 때 이 말이 유행처럼 퍼졌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대체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사용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을 겪고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마저 1년 늦게 개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에 떨며 마스크 값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는 이미 지나 안정기를 찾았고,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과 격리, 치료 등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백신만 개발되면 곧 끝나겠지라는 희망은 변이 바이러스들의 등장으로 감염자 수만 더 증폭시켰고,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만 관리하며 차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고안해낸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며 자가 면역을 키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마리의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죠. 그 결과 대한민국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4주간 시행한 뒤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갖는 것을 총 3차례 반복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는 11월 1일부터, 2차는 12월 중순부터, 3차는 내년 1월 이후로 말이죠. 특히 1, 2차 개편까지는 사적 모임 10명 제한과 마스크 사용을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쨌든 모두들 이 악몽 같은 시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텐데요. 피할 수 없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모두들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